자, 다시. 자, 고전 산문 7강에 있는 송방궁도 우구복입니다. 여기 등장 인물들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막동이와 송생과 험피의 관계입니다. 막동이가 노비였다가 도망가서 돈을 모아서 양반이 됐는데 그걸 험피라는 송생의 사촌동생이 폭로하려고 했는데 막동이가 그 계책을 써서 광인으로 미친 사람을 몰아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때 송생은 막동이의 그 주인이었는데 최승선의 도움을 받고 나서 역시 또 도와주죠. 네, 험피가 야, 너 신분 뽀록 내려고 해. 조심해.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도와주게 되죠. 이게 전체적인 큰 틀이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는 송씨 집안에서 도망친 하인 막동인에서 첫 번째 송씨부터 동그라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막동이 동그라미 들어갑니다. 인물 정리는 앞에서 했으니까 확인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최씨 집안에 양반 행세를 하면 돈을 모아 큰 부자가 된다. 누가? 막동이가 큰 부자가 되는 거죠. 네, 밑줄 들어갑시다. 큰 부자가 된다. 한마디로 막동이가 노비에서, 막동이가 노비였지만 큰 부자가 된 거거든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조선 후기에 어떤 그 신분질서죠. 신분질서의 붕괴를 또는 혼란을 암시하는 시대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부분 줄거리에서 쭉 가서 서울로 돌아갈 때 큰 돈을 주어 돕는다 하는 부분이죠. 누가? 송생이, 그죠? 송생이 막동이와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게 되는데 송생을 조카라고 소개하여 후하게 대접하다가 큰 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큰 돈, 요거를 좀 네모칸 쳐볼까요? 큰 돈 네모칸 쳐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누가? 막동이가, 최성선이죠. 막동이가 송생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도움을 주는 내용인데 옛 주인에 대한 의리를 잊지 않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동이에게 보면 막동이는 옛 주인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자신을 잘해준 사람에게 대해선 의리를 지키게 됩니다. 다음 현피 가로대라고 하는 부분으로 먼저 가죠. 현피 가로대 쭉 가서 진정을 털어놓지 아니하니 어찌 박대 아니랴. 재물 얻은 연유를 종시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느뇨. 에서 자 여기 뭡니까? 박대 아니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앞부분의 줄거리 아니에요. 편의상 첫 번째 내용 단락으로 보는데 박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대 세모칩니다. 문전박대하다라는 내용이겠죠? 문전박대하다 하는 정도의 내용인데 자, 됐나요? 여기서 험피의 생각은 아니 송생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겁니다. 송생이 부자가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안 알려줌인가요?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은 박대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왜 나한테는 부자 된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세요? 차마 막동이가 돈 줬다는 얘기를 하기가 힘들었던 거지. 다음에 큰 따옴표로 갑니다. 형장이 하는 부분으로 갈까요? 형장이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한 종놈의 후한 뇌물을 받고 호행호숙하여 그 강상을 어지럽히니 어찌 대단한 수욕이 아니리요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형장이 부분부터 거기 수욕이 아니리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그 내용. 수욕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세모치고 아니 그죠? 신분에 관련된 둘의 인식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강상을 어지럽히니 대단한 수욕이 아니리요
하는 부분입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신분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내 마땅히 바로 고성으로 가 하는 부분에서 일단 헌피 부분은요. 헌피는 고성으로 가 죄상을 드러내어 풍속의 기강을 붙들리라 해서 헌피는 막동이죠. 그래서 막동이의 신분을 폭로할 계획입니다. 폭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강을 바로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막동이의 또는 최승선이죠. 막동이 최승선의 최대 위기가 됩니다. 막동이의 위기가 됩니다. 거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신분을 폭로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막동의 위기이자 조선 후기에 어떤 신분제 질서에 대한 어떤 그 특징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신분제가 붕괴됐어도 양반과 노비를 좀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이 대경하여 급히 걸음을 잘 걷는 자를 삭주어 최승선에게 이 사연을 편지하고 하는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승선에게 이 사연을 편지했대요. 이와 같은 계획을 아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편지하는 부분은 송생이 최승선을 돕는 겁니다. 최승선을 돕는 거야. 폭로 계획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가 첫 번째 내용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송생이 헌피의 폭로 계획을 알려주는 것,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고 첫 번째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걸자가 하는 부분으로 빨리 갑시다. 그 다음에 걸자가 하는 부분으로 가봅시다. 걸자라고 하는 거죠. 잘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걸자가 배도하여 하는 부분으로 갈까요? 고성에 이른즉 승선이 바야흐로 친구 더불어 바둑 두더니 편지를 드럼에 펴보고 소불 동념하고 이게 그죠? 좀 한자어들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소불 동념 밑줄 칩니다. 소불 아주 적거나 동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불 동념부터 먼저 할까요? 여기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게 도움의 의미니까 소불 동념인가요? 소불 동념 밑줄 치고요. 여기에서 최승선의 태도는 어땠을까? 최승선의 반응인데 침착한 거예요. 침착함. 비록 노비 신분이었지만 좀 큰 인물이 될 자질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소불 동념하고 침착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소불 동념. 문득 소년 시절에 제주 배운 것이 뉘웃도다. 소년 시절에 뭔가를 배웠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을 이 기회에 써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침착하게 지금 대응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극복 방안이 있는 거죠. 극복 방안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묻건을 승선이 가로되 향일에 제종질 왔을 때 내 우연 침약 공부를 하였다 자랑하였더니 해서 제종질 체크할게요. 여기서 제종질은 인척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제종질은 그 원관념이 누구다? 송생을 가리키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자, 침약 공부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침약 공부, 의술 공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침약 공부 일단 밑줄 칩니다. 이거를 위기를 모면하는 어떤 한 계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헌피가 그렇게 신부를 폭로하겠다라고 이제 찾아왔을 거예요. 침약 공부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네, 그죠? 자신이 어떤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한마디로 여기 누구죠? 네, 막동이죠. 막동이가 계략을 세우는데, 막동이 계략에 어떤, 네, 유리한 조건을 미리 얘기를 해놨네요. 이거는 뭡니까? 나중에 헌피를 미친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걸 믿게 하는 거죠. 헌피가, 네, 미쳤다라고 해야 되나요? 헌피가 거짓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네, 이렇게 할까요? 믿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언급 중에 하나가 침약 공부를 했다. 내가 의술 공부를 좀 했다. 의사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 동생 하나가 왔는데 광질이 있은 즉 바로 있잖아요. 굉질이 있으면 네, 광질이죠. 네. 광질이 있은 즉 마땅히 완전히 맡아 치료하여 보내라 하니 나는 희언으로 하였거늘 그죠? 예, 희언으로 하였거늘 농담으로 하였거늘 저는 고지 듣고 과연 보낸다 하니 금명간에 마땅히 일을 찌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제 동생 하나가 해서 제 동생은 누군지 좀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동생 누구예요? 빠르게 합시다. 헌피예요. 헌피고 그 다음에 네, 광질인가요? 네, 광질 정신병입니다. 단어 뜻은 체크해 봅시다. 헌피가 광질이 있어 내놓한 치고요. 여기에 정신병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네, 최승선의 계략이겠죠. 최승선의 네, 계략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헌피를 미친놈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땅히 맡아서 네, 또 핑계로 뭡니까? 치료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우스갯소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굉질, 6번째 네, 치료, 그 다음에 7번째 네, 희언이죠. 그래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헌피의 말을 어떻게 네, 무력화하는 거겠죠. 무력화하는데 한 방법이에요. 정신병을 광질을 치료하는 이 내용이 헌피의 말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어쩔 수 없이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고지 듣고 보낸다 하니 금명간 올 거야. 제공은 각기 귀가에 문을 닫고 광인으로 하여금 횡행케 말라. 미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해서 광부가 온다 하더라 라고 해서 여기에서 8번째 광부는 누굽니까? 다시 한번 원관념 헌피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이렇게 마무리. 헌피가 네, 뭡니까? 왔는데 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네, 그 사람 정신병 있어 라고 해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승선의 어떤 계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 최승선의 네, 위기를 모면하는 네,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죠. 뭐라고요? 광질이에요. 미친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예, 치료라고 하는 것은 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무력하는데 가두고 겁박하는 겁니다. 네, 가두고 겁박하는 것. 얼마 안 돼요. 헌피 분기충천하에 크게 부르며 어지러이 꾸짖어 가로되 아무도 우리 종이요 아무도 우리 종의 자식이라. 그래서 최승선의 신분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이제 내용상 세 번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온다라고 소식 들었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에서 첫 번째, 헌피가 진짜 찾아온 거고요. 네, 일동이 대소할 진짜 광부가 왔도다 에서 첫 번째 뭡니까? 네, 헌피가 정말로 네, 최승선의 네, 진짜 신분을 밝히는 거죠. 진짜 신분을 밝힙니다. 이게 진실이죠. 팩트죠. 그런데 그 바로 이어지는 대사에서 일동이 대소할 진짜 광부가 왔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네, 헌피를 네,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죠.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네, 이렇게 이제 찾아왔어요. 분기충천하여 하는 부분에서 진짜 신분을 밝히는 거죠. 자, 그렇게 와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미친놈 취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진짜 광부가 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승선이 편안히 앉아 부동하고 건장한 노비 수십으로 인으로 하여금 둘러싸고 결박하여 어쩌저쩌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승선이 눈썹을 찡그려 이 조카가 병이 이렇듯이 고질된 줄 뜻 아니하였도다. 제인이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로되 아깝다. 소년이 이런 병이 있으랴. 우리 광인을 많이 보았으되 이렇게 심한 자는 없다 하더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아깝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간단히 좀 정리해 볼게요. 아깝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역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신병자 취급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신병이죠. 네, 정신병을 앓고 있는 헌피에 대해서 그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 깜빡 속아 넘어가는데 이거 사실 비판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된 사실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라서 그 당시에 신분 질서의 붕괴와 함께 신분 상실했던 사람들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신분을 밝히긴 밝혔는데 최승선의 진짜 신분을 밝히긴 했으나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서 사람들이 정신병을 믿지 않는 거죠. 아깝다라는 건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안타까움. 젊은 사람이 저렇게 미쳐서 어떻게 곱게 미쳐야지 하는 그 내용으로 간단하게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밤이 기품에 하는 부분으로 갈게요. 밤이 기품에 다 헤어지건을 하는 부분. 자, 거기가 이제 네 번째 장면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안타까워하고, 밤이 기품에 시간이, 변한 거죠. 그래서 요 네 번째 부분은,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좀 체크할까요? 밤에 어떤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시간의 변화는 결국, 승선이 헌피를 협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선이 헌피를 협박 회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협박 회유하는 시간의 의미도 있다. 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 더 크게 요가를 승선이 듣고도 못 들은 채 하고 침으로 어지러이 찌르니, 고문하는 거죠. 헌피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다가 살려달라고 빌건을 승선이 계속해서 쑤시니 어떻게 됩니까? 애거를 해요. 승선이 이에 정색하고 체카에 가로되 내 스스로 분의를 일으켜 먼저 내력을 털어놓았으니 하는 거죠. 먼저 내력을 털어놓았다라고 하는 그 큰 따옴표에서 먼저 내력을 헌피 네가 나의 내력을 먼저 내력을 털어놓았으니
하는 이 부분입니다. 좀 밑줄 들어갈까요? 먼저 내력을 털어놓았으니 라고 하는 것은 최승선이 노비였음을 폭로했다는 얘기죠. 누가? 험피가 최승선이 노비였음을 폭로한 사건입니다. 폭로한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먼저 내력을 털어놓았으니 진실로 마땅히 좋은 말로 상대할 것이거늘 과거의 일을 꺼집어냈으니 해서 과거의 일도 밑줄 쳐 둡니다. 과거의 일도 요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털어놓았으니 진실로 끄집어내니 남을 망하게 한 후에 말려느냐 내 적수공권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적수공권으로 기가하였으니 내가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집안을 일으켰으니 어찌 지각이 없어 너 같은 용우배에게 낭패를 보랴. 내 적수공권으로 거기도 밑줄 들어갑시다. 이제 최승선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적수공권. 손이 적적해요. 손에 아무것도, 주먹에 아무것도 진 것이 없어요. 적수공권으로. 자, 기가, 집을 일으킨 겁니다. 기가 하였으니 용우백의 낭패를 보랴. 내가 혼자 성공했기 때문에 너 같은 놈에게 당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내력을 다시 좀 정리하면 막동이죠. 최승선이 도망한 노비일 겁니다. 도망한 노비로서 재산을 모으고 집안을 일으켜서 양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반이 되는 내용이었고 기가까지예요. 여기가 그다음 낭패를 보랴라고 하는 저 두 번째 부분은 내가 너한테 당할 리가 없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 비록 네가 그렇게 폭로했으나 험피의 뜻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안음을 이야기하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화도 났겠죠. 한마디로 자신의 어떤 과거의 노비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한 거에 대해서 화도 났겠지만 자신감도 있는 것이다. 적수공권. 그 다음 내 만일 하는 부분이죠. 아직 내 생물 보존. 내 만일 허물을 고쳐 어진 마음을 먹은 즉 마땅히 부자의 집 사람이 되려니와 그렇지 아니한즉 나는 불과 살인한 의원이 되리니 오직 내 스스로 해량하여 정하라. 해서 내 만일 보고를 또 따로 할게요. 요 대화 부분에서. 그래서 내 만일부터 정하라. 그 내용은 따옴표 이제 마감되는 부분인가요? 해량하여 정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협박은 협박인데, 회유도 있죠? 부자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해서 요 부분은, 승선이, 험피를 겁박한 거죠. 그래서, 승선의, 험피, 협박이죠. 협박과 부자의 사람의 회유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협박과 회유가 같이 있는 부분. 근데 이거 뒷내용 보면 알겠지만 이때 험피의 태도 변화가 있습니다. 험피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태도 변화 유도라고 정리하고 바로 다음 내용. 험피 그 충후함에 감동하여 그렇죠? 충함 충만하고 후함에 감동하여서 충후함의 감동인가요? 네묵한 들어갑시다. 한참 갈등을 빚었던 험피가 감동을 했대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험피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험피의 내적 변화 된 겁니다.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동하여
헌피가로되 좀 건너뛰어서 나를 숙부로 부르고 모든 사람이 만일 묻거든 여차 여차 대답하라. 좀 거짓말을 꾸며내는 거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헌피가로되 오직 명대로 하리이다. 요거랑 같이 묶을 수 있는 것이 오직 명대로 하리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밑줄 치고 헌피의 외적 변화가 나타나죠. 헌피의 외적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외적 언행이라고 할까요? 외적 언행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감동을 한 겁니다. 감동을 해서 명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외적 언행 변화. 와, 이렇게도 되는구나. 진실을 이렇게 좀 은폐하나요? 그래서 외적 언행 변화인데 한마디로 최승선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손해볼 거는 없을 것 같았나 보죠? 근데 어쨌든 진실 가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승선이 이에 자제를 불러내어 하는 부분이죠. 거의 마지막에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승선이 이에 자제들을 불러내어 하는 부분이죠. 일러 가로되 자식들을 불러서 송질의 병 빌미가 다행히 고향에 들지 아니하였기로 침을 많이 주었으니 마땅히 신기한 효과가 있으리라 해서 침을 많이 주었으니 하는 부분이야. 자식들 침을 많이 주었으니 하는 이 부분부터 효과가 있으리라 변했다는 얘기죠. 효과가 있으리라 하는 부분. 여기 효과가 있으리라가 핵심 포인트가 되죠. 이거는 뭡니까? 헌피의 정신병이죠. 광증이 간단히 고쳐졌음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광증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헌피가 최승선에게 승선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된 거죠. 승선의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또 회유가 되는구나. 승선이 자제와 비복하고 나서 가로되 큰 따옴표로 바로 갈까요? 숙부가 병을 고치신 후로 하는 부분입니다. 헌피 기꺼 절하여 가로되에서 헌피의 말입니다. 그래서 숙부가 라고 하는데 이 숙부가 누굽니까? 최승선이의 막둥이 최승선이가 우리 집안 노비였던 최승선이가 병을 고치신 후로 해서 병을 고치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최승선이 아니라 누구죠? 헌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헌피는 최승선과의 거짓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최승선과의 거짓 관계죠. 거짓된 관계, 여차저차 하라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거짓 관계를 인정을 하는 거죠. 헌피는 최승선과의 거짓 관계에 입을 맞춘 거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짓 관계를 인정하고 과거 사실을 숨기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헌피는 최승선의 조력자가 된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거 똑같아요. 최승선의 조력자가 된 거죠. 그랬더니 얼마 안 돼요 하는 부분으로 마지막 문단 볼까요? 얼마 안 돼요. 향이 다 모이거늘 승선이 현필하였고 면면이 절하여 배라 한데 자기의 병이 대작하여 불성인사하니 모든 어른에게 능히 패만함이 없더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향리들이 모였어요. 향리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누가 누구를? 최승선이가 헌피를 인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인사시키는 요건데 이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최승선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내 증거의 기능이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 아니란 증거의 기능이 될 거고, 두 번째, 주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는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죠. 이 향리들에게 현피를 인사시키는 요 내용은 증거의 기능도 있고요. 또 갈등 해소의 기능이 담긴 행위다. 그래서 시킨 거겠죠. 예절맞게 행동하며 공순하더라. 헌피가 한가에 머문 지 5, 6상 만에 3천금으로 보내니, 자, 3천금은 좀 세무칠까요? 우리 그 이강백의 결혼처럼 3천금은 한마디로 비밀을 지킨 비밀 유지 대가라고 할까요? 대가가 되겠습니다. 헌피 종시토록 감은하여 다시 이 일을 누설치 못하더라. 승선과 약속을 한 건데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이거인즉슨 뭐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신분 상승을 하는데 거짓으로 어떤 일을 조작해도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불합리한 세태 현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